여러분은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처리하느라 또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사느라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란 대답이 늘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노후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퇴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년 이후에 접어들면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든 참고 살겠는데 외로운 건 도무지 익숙해지지도 않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져들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외로움이든 고독감이든 혼자 있는 시간을 나의 깊이와 개성이 한 단계 성숙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이지 않나요? 그러니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확연하게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힘, 즉 고독력은 외로워서 떨쳐내느라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남은 시간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시간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만 하고 나면, 이 회사만 그만두면 이제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때가 오면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남은 노후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 보기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 잘난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나만을 위해 무언가 한다던가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수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라도 하는 날엔 많은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거나 수없이 많은 충고나 질타를 감당해야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에 맞게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젊은 날 남에게 맞춰주느라, 나의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 집에만 오면 무기력해지거나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면 아닌 가면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입니다. 모두에게 잘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비워내고 줄여서 나에게 남은 시간에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를 경험하거나 시도할 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 어떤 외부의 말들에도 개의치 않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로 이룬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스럽기까지 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씁쓸해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올해는 100권의 책을 꼭 읽고 말리라. 올해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서 해외여행을 가보리라. 올해는 꼭 몸에 나쁜 담배를 끊어보리라 등등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머지않아 그만두게 됩니다. 아마도 길어야 한 달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익숙한가 봅니다. 혹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차질이 자주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들이 혹시나 무리한 것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무리한 계획일수록 시간 낭비, 돈 낭비는 물론 스스로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일들에 끌려다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며 자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은 버리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이란 일상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허상이자 욕심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도 감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저는 어릴 때 친구가 많은 마당발 친구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는 친구가 참 부러웠던 것이죠. 그러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참석하는 것이 누구보다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리다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없이 바쁜데 왜 남는 것은 없는가 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고 잠도 부족해지고 그토록 좋아하던 책과도 멀어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있거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과도 서서히 만나는 횟수도 줄다 보니 다시 소외감까지 몰고 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내 기준도 없이 인간관계에 그냥 끌려다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몇 번 정도 모임에 빠져도 아무 상관도 없이 잘 굴러가는 모임을 보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계에 내가 너무 목매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관계에 대한 괜한 욕심은
내면이 탄탄하지 못한 내 문제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초조함에 온 힘을 다해 무리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동료들에 속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심하며 생존의 불안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관계를 넓히면 더욱 안전하고 심지어는 우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소위 마당발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하루 한 시간도 스스로를 위해 낼 수 없이 바쁜 것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이나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렸던 혼자만을 위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나만을 위한 책 읽기, 음악 감상, 잠깐의 낮잠, 휴식 등이야말로 진정 우리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꿀맛 같은 호사가 아닐까요? 네 번째, 혼자 있을 때 나태함을 극복하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 사이 한국의 1인 가구 수가 8배나 늘어 지금은 약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밀하게 말하면 혼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누군가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고 현실을 우울하게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인생 혼자인데 내 인생에 더 충실해야겠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보내기 위해 확실한 자신만의 관리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고 그 한계를 차츰차츰 넓혀가는 끝이 없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일수록 자신만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혼자일수록 아침을 일찍 맞이하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누르거나 휴대폰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 쓸쓸함만을 느끼기 쉽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는 몸이더라도 벌떡 일으키고 창문을 열어 하루가 시작됐음을 눈과 코와 피부로 느끼시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 주변을 한 바퀴 걸으셔도 좋고 집 안에서 스트레칭으로 아직 덜 깬 나의 몸을 서서히 깨우면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로 맛있는 아침 식사도 만들어 드시고 바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 좋고 억지로라도 운동 시간을 정하셔서 하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위한 시간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취미가 같은 동호회에 참석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시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이 지금부터의 하루하루가 쌓여 내 노후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루고 성장하는 꾸준함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보다 결국에는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성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는 무조건 자신의 습관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나태함마저 나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태함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반강제적으로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까지 하게 되면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기 매우 쉽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창한 버킷리스트 같은 것을 모두 다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자신만의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셔야 노후의 긴 세월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존재지만 그 나약함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존재 또한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보람이 있는지, 행복한지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은 쉽게 지루해지고 지속하기 어렵지만 자신이 찾은 즐거움은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즐거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며 삶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의 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면 현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며 현재라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이 그저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만 머물게 두지 마시고 고독을 친구 삼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